다윈은 1809년 태어났습니다. 여기 집안이 부자였음을 말해주는 젊은 다윈의 초상화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고 주변에 보이는 동식물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윈을 의사였던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을 했고 다윈 나이 16세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진학하도록 권유합니다. 의과대학에서 다윈은 마취 없이 행하는 수술에 충격을 받아 학업을 2년 만에 포기합니다. 어쩌겠어요. 자식이 못하겠다고 하니 다윈 아버지는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권유했고 아버지 뜻에 따라 입학합니다. 거기서도 다윈의 관심은 여전히 자연이었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교수와 친분을 쌓았고 여러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는 수석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나이 23살에 남아메리카 해안선 탐사 미션에 참가합니다. 탐사팀 리더인 해군 장교 피츠로이는 자신과 말동무할 수 있는 교양과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을 원했습니다. 당시 해군 장교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지요. 자부심이 대단한 젊은 장교는 다윈을 면접했고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다윈을 만족해하며 채용했다고 합니다. 비그로를 타고 세상 구경하며 다윈은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지질학 책을 읽으면서 지구의 역사가 2억 년 이전 한참 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향해 도중에 관찰한 정보를 지질학계에 투고하여 명성을 얻고 있었기에 향해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해 후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종의 기원은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뒤인 1859년 발표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론을 곱씹으면서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다윈은 사촌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에치우드 도자기 회사를 소유한 부자 가문의 여자입니다. 재미있는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편지를 쓰며 대화했다고 합니다. 뭔가 억지스럽긴 하지만 교양 있는 가문의 사람들은 그랬던 모양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 발표를 미루었던 가장 큰 이유는 톡실한 신자였던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윈은 그의 책에서 모든 생명은 공통조상에서 조금씩 변하며 진화했기에 다양성을 가지지만 통일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에쿠아도르에서 906km 떨어진 지각판이 교차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300만 년 전부터 75만 년 전 사이 바다 및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들입니다. 여기서 다윈은 1835년 9월과 10월 사이 5주를 보내며 자신의 진화 이론에 대한 영감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는 섬들을 방문하여 각종 동식물을 채집하면서 생물상은 섬마다 각각의 기원이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채집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생명들은 대륙에서 906km나 떨어진 갓 올라온 신생 바위 섬으로 무슨 수를 쓰든지 날라와 자리 잡고 또 다른 새로운 종이 날라와 자리 경쟁을 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모습은 서서히 없어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며 진화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채집한 핀치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공통조상의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집요한 명상을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공통조상을 가지며 진화는 형질 전환 과정이 아니라 공통조상에서 연속적인 가지치기의 결과라는 개념을 그의 수첩에 스케치해 두었습니다. 다윈의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의 개념은 최근 현존하는 생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완결되었습니다. 다윈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유전체 중에는 첫 생명에서 기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예, 꽤 있습니다. ATP 합성요소 유전자가 한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체 유전자 풀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조상 대대로 38억 년이나 면면이 흘러온 것이냐? 1980년 이전까지 생명은 5개의 문으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은 단순 생명은 세균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 큰 생명은 원생생물, 곰팡이, 식물, 동물로 분류했습니다. 식관적이고 상식적인 분류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칼 우즈는 처음으로 세균을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분류합니다. 놀랍게도 작은 원핵 생명인 세균에는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없는 너무나 다른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 우즈는 이들을 박테리아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 여겨 아키아 즉 고세균이라 명명했습니다. 1990년 그는 당시 알려진 모든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생명은 3개의 도메인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그중 2개의 도메인을 원핵세포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역사에서 봤을 때 고세균은 세균보다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칼 우즈는 이분법적으로 원핵생물이냐, 진핵생물이냐로 나누는 건 그런 대로 쓸모는 있지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견해는 진핵생명 유전체 중에서 원핵세포에서 유래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2016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수용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진핵생명 유전체 중 3분의 2 정도는 38억 년의 긴 세월 과정에서 너무 변했기 때문에 조상을 찾을 수 없지만 3분의 1 정도는 조상을 명시할 수 있다. 그중 25%는 고세균에 75%는 세균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생명이 영역 가설이 대두되었고 2020년 진핵세포는 고세균 내의 한 부분 가지인 아스가드 계열에서 시작됐을 거라는 증거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세균과 고세균으로 가지치기한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 루카의 유전체를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163년 전 다윈이 제기한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 가설이 구체화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출발한 생명이 지금의 무수한 생명으로 진화하는 데에는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온갖 희귀한 비둘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윈은 인간이 그럴 진데 자연이라고 못할 바 없다고 여긴 거죠. 그런데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 개념은 다윈 시절 과학자들에게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는 한 쉽게 받아들여졌으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방법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잡한 구조가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해 자연선택의 힘이 생명의 모습을 바꿀 만큼 강한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윈의 시대에는 유전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연선택에 대한 많은 비판과 도전이 있었기에 현대 진화생물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진화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연선택의 상황적인 증거 말고 야생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인과성이 드러나는 자연선택의 현장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증거는 피터와 로스메리 그란트 부부의 30여 년에 걸친 실험이 유명합니다. 이들 부부는 1973년부터 갈라파고스 섬에서 핀치의 행동, 먹이, 그에 따른 번식률과 생존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가뭄으로 전반적으로 먹이가 고갈되면서 곤충과 같은 부드러운 먹이 대신에 딱딱한 씨앗을 먹을 수 있는 종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집니다. 그란트 부부는 가뭄을 견딘 종들은 힘세고 두꺼운 부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 그들의 자식도 그러한 부리의 특성이 전달됨을 보여줍니다. 엘니뇨로 섬의 우기가 길어지고 식생이 회복되면서 부리가 크고 강해진 핀치의 자손이 다른 섬으로 퍼집니다. 그란트 부부는 이들을 일일이 추적하면서 호시절, 즉 자연선택 압력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각 섬에서 적응 방산하여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핀치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핀치 부리의 모양과 크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자연선택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란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화를 보았다. 2014년 그란트 부부는 40년 동안의 진화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합니다. 2015년 네이처에 그리고 2016년 사이언스의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진의 도움으로 핀치 부리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자들은 다윈이 채집한 핀치 6종을 포함하여 갈라파고스 핀치 60종, 그리고 다른 지역 대조군 핀치 120종의 유전체를 분석하였습니다. 모양의 변화에는 ALX1 유전자에서 그리고 크기의 변화에는 HMGA2 유전자에서의 돌연 변이가 자연 선택되었음을 밝힙니다. ALX1 유전자는 동물의 얼굴 골격의 발달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란트 부부의 연구는 자연 선택이 실시간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진화 연구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의도가 없으며 변이와 선택이 있을 뿐임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핀치 집단에는 그들 부리의 크기와 모양의 다양한 변이가 상존한다. 이런 변이 중 어떤 것들은 유전된다. 가뭄 환경에서 부리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ALX1의 변이와 부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 HMGA2의 변이가 자연 선택된다. 특정 유전자 변이는 가뭄으로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 핀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동한다.